반갑습니다. 1958년생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 대구에서 25년째 사주상담을 이어오고 있는 갑진생 용띠입니다. 2026년 8월은 병오년 병신달입니다. 병오년의 뜨거운 불기운이 사람의 마음과 재산 문제를 밖으로 끌어내는 가운데 병신달에 신금이 들어와 그동안 벌려놓은 일의 실속과 결과를 따져보게 합니다. 무술생 선생님들에게 이번 달은 무조건 새로운 일을 크게 시작하는 시기라기보다 오랫동안 책임져온 가족과 재산, 사업과 건강 가운데 앞으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덜어내야 하는지 결정하는 때입니다. 오늘은 무술 연주의 의미와 띠별 운세를 활용하는 방법, 병오년과 병신달의 십성 및 12운성, 전반적인 운세와 재물운, 가까이 하면 힘이 되는 띠와 조심해서 대하면 좋은 띠, 건강운, 집과 땅의 매도운, 사업운과 직장운, 행운의 숫자와 색깔, 방향, 마음가짐과 개운법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올해 반드시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가장 간절한 것 하나만 적어주십시오. 그 마음이 좋은 길을 만나기를 저도 정성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선생님들의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을 이어주시고 개인 사주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을미달에는 눈앞에서 결과가 바로 나오기보다 여러 사정이 안에서 뒤섞이며 조정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부동산을 내놓은 분은 문의 전화를 받았어도 가격과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재산 문제를 상의했지만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지, 지금 정리하는 것이 맞는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 생각이 달라 결정을 미루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을미달의 미토는 여름의 뜨거운 기운을 품고 다음 계절로 넘겨주는 자리이므로 겉으로는 조용해도 속에서는 수많은 계산과 감정이 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8월 병신달이 시작되면 애매하게 남아있던 문제의 윤곽이 점차 선명해집니다. 병화가 숨겨진 내용을 밝히면 신금은 드러난 결과 가운데 실제 가치가 있는 부분과 계속 비용만 들어가는 부분을 구별합니다. 무술생 선생님들에게 이번 달은 더 많이 보유하고 더 많은 책임을 맡는 때가 아니라 현재 가진 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크기로 줄이고 정돈하는 시기입니다. 오랜 2년이라는 이유로 계속 손해를 감수했다면 거래 조건을 새로 정해야 하며 자녀의 사정을 걱정해 선생님의 생활비까지 내어주고 있다면 도울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땅이나 집을 팔 계획이라면 마음속에 정한 가격만 붙잡지 말고 시장에서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와 매도 뒤 남는 돈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금은 무조건 잘라내는 차가운 칼이 아니라 흙 속에 섞여있던 광물을 골라내고 거친 재료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 재산과 관계, 생활의 구조를 정리하는 것은 복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선생님의 남은 삶을 지킬 수 있는 형태로 다시 만드는 일입니다. 본격적인 운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무술 연주와 띠를 기준으로 운세를 살펴보는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958년에 태어난 선생님들은 태어난 해에 천간에 무토가 있고 지지에는 술토가 자리합니다. 위와 아래에 토의 기운이 함께 놓여있기 때문에 무술생이라고 부르며 아래쪽에 술을 기준으로 개띠라고 합니다. 사주는 태어난 해와 달, 날짜와 시간을 각각 하나의 기둥으로 봅니다. 그중 연주는 조상과 가문에서 이어받은 넓은 분위기, 어린 시절에 경험한 시대적 환경, 사회에 처음 드러나는 모습, 같은 연령대가 공유하는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1958년생 선생님들은 어린 시절부터 풍족함보다 전략과 인내를 먼저 배운 분들이 많습니다.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고 부모를 돕기 위해 일찍 사회에 나가거나 결혼한 뒤에는 자녀 교육과 집 마련을 위해 본인의 즐거움을 미뤄온 분도 많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가족이 굶지 않고 자녀가 공부할 수 있다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집안의 어려움을 바깥에 드러내기보다 안에서 해결하려 했고 돈이 부족해도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려고 애쓴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띠별 운세는 이러한 공통의 연주와 세대적 배경 위에 올해와 이번 달의 기운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같은 무술생 선생님들이 병신달에 어떤 문제를 공통으로 마주하기 쉬운지, 어떤 태도를 취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큰 틀입니다.
그러나 개띠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선생님에게 똑같은 사건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1958년생이라도 태어난 달과 날짜, 시간이 다르며 현재 지나고 있는 대운도 모두 다릅니다. 봄에 태어난 무토와 한겨울에 태어난 무토는 필요한 기운이 다르고 같은 병신달을 만나도 누군가는 재물과 부동산이 움직이지만 다른 분은 건강이나 자녀 배우자 문제가 더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무술생 선생님들이 공통으로 참고할 수 있는 월간의 흐름입니다. 개인의 정확한 재물 시기와 건강 상태, 부동산 계약 여부는 생월일시와 대운, 실제 생활 환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띠 운세에서 좋은 흐름이 보인다고 아무 준비 없이 행운을 기다리거나 주의할 점이 있다고 미리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주는 선생님의 결과를 대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들어오는지 알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1958년생 무술생 선생님들의 년간은 무토입니다. 무토는 화분 속의 작은 흙보다 넓은 산과 들, 많은 사람과 물건을 받아들이는 큰 땅에 가깝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고 한자리에서 버티며 다른 사람이 의지할 기반을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무토의 가장 큰 장점은 책임감과 신뢰입니다. 한번 맡은 일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가족이 어려울 때 가장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선생님을 든든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곤란한 일을 이야기하면 모른 척하지 못하고 해결할 방법을 함께 찾으려는 마음도 큽니다. 가족의 돈 문제와 자녀의 사업, 형제의 어려움까지 선생님이 중간에서 책임진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토는 너무 많은 것을 받아들이면 무거워집니다. 남의 걱정과 책임을 계속 품으면 선생님의 마음과 몸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시작한 일이 어느 순간 당연한 의무처럼 되어 선생님만 지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무토는 움직이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한번 방향을 정하면 쉽게 바꾸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선생님에게는 신중함이지만 가족은 고집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보유한 땅과 집, 익숙한 생활 방식은 손해가 조금 있더라도 쉽게 놓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버틴 세월과 들인 노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낮게 평가하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지지의 술토는 가을을 마무리하며 기운을 저장하는 땅입니다. 술은 단순히 메마른 흙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만들어진 결과를 창고에 넣고 무엇을 보존할지 정하는 자리입니다. 술토는 충성심과 책임, 경계와 보호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띠 선생님들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려는 마음이 큽니다. 가족과 친구, 오래된 고객과의 의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번 믿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내어주지만 배신당했다고 느끼면 마음의 문을 단단히 닫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더라도 속으로는 그 일을 오랫동안 기억할 가능성이 큽니다. 술토는 묘지와 창고의 성격을 함께 가집니다. 이는 반드시 죽음이나 나쁜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경험과 재산, 감정을 안에 오래 보관하는 힘입니다. 무술생 선생님들은 오래된 계약서와 물건, 추억이 담긴 집과 땅을 쉽게 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필요가 없어도 언젠가 쓸 것 같아 보관하고 관계가 힘들어도 오랜 세월을 생각해 계속 붙잡을 수 있습니다. 무토와 술토가 함께 놓인 무술연주는 큰 산 위에 단단한 창고가 자리한 모습과 비슷합니다. 책임을 견디는 힘과 재산을 지키는 힘은 강하지만 변화가 필요할 때에도 움직이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평생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가족이 불안해할까봐 참고 돈이 부족해도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69세가 되는 지금은 모든 짐을 혼자 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가 책임질 문제는 자녀에게 돌려주고 선생님이 직접 관리해야 할 재산과 건강에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무술생의 기운을 신강과 신약으로 좁고 나쁘게만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중심이 강한 무술생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힘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변화된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요구에 맞추며 살아온 무술생은 조직과 가족 안에서 신뢰를 얻지만 책임을 지나치게 떠안아 본인의 삶이 무거워졌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하냐 약하냐가 아니라 선생님의 힘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입니다. 앞으로도 가족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는데 힘을 쓸 것인지 건강과 노후를 안정시키는 데 사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2026년 병오년의 천간병화는 무토에게 편인이 됩니다. 편인은 필요한 정보와 새로운 생각, 기존과 다른 해결책, 전문가의 조언과 정신적인 관심을 뜻합니다. 병화 편인이 들어오면 무술생 선생님들은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부동산이 팔리지 않았다면 중개 방법을 바꾸거나 자녀에게 재산을 나누는 방식도 새롭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과 노후에 관심이 커져 새로운 치료 방법과 건강정보, 연금과 상속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경험으로만 판단하던 문제를 전문가에게 묻고 자료를 확인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편인은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대안을 찾는 힘이 좋습니다. 기존의 방법이 막혔을 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인이 지나치면 한 가지 정보에 마음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건강 정보만 믿고 약을 바꾸거나 지인의 말만 듣고 부동산 가격을 급하게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토는 원래 한번 믿으면 오래 유지하는 성향이 있는데 편인이 특정 정보를 강하게 받아들이면 다른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비교하고 실제 전문가의 설명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병오년의 지지오화는 무토에게 정인의 성격을 강하게 더합니다. 정인은 안정적인 보호와 문서, 자격과 제도, 충분한 자료를 모아 판단하는 힘입니다. 병화 편인이 빠른 직감과 색다른 방법이라면 오화 속 정인은 공식적인 절차와 검증된 자료를 살피게 합니다. 올해는 직감과 경험만 믿기보다 계약서와 법률, 세금과 의료검사처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편인과 정인이 함께 강해지면 생각과 정보는 많아지지만 행동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의 조언도 일리가 있어 결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정보를 계속 모으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항목을 정해 필요한 자료를 모은 뒤에는 결정할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성이 강해지면 가족의 보호를 받거나 자녀가 선생님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선생님이 자녀를 계속 보호하고 대신 결정해 주려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실수할까 걱정되어 모든 일을 대신 처리하면 자녀는 책임지는 힘을 기르기 어렵습니다. 도움을 주더라도 마지막 선택과 결과는 자녀가 감당하도록 두어야 합니다. 병오년의 오화와 무술연주의 술토는 화의 흐름을 향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화와 술토만으로 완전한 인호술 삼합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인목이 함께해야 화의 흐름이 더욱 온전해집니다. 다만 오와 술이 만나는 것만으로도 불기운의 방향성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 재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욕이 커지고 오래 미뤄온 일을 직접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기운은 무토를 생의 중으로 선생님의 자신감과 책임감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고집과 부담, 몸의 무거움이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일이 많아 보이더라도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힘이 강해진 만큼 책임도 늘어날 수 있으므로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8월 병신달의 천간병화 역시 무토에게 편인입니다. 병오년에 들어온 편인이 병신달에 다시 드러나므로 새로운 정보와 조언, 부동산과 건강에 관한 고민이 더욱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온 계약이나 상속, 증여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두고 다른 병원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보험과 연금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편인은 남들이 놓친 문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의심을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계약서의 작은 문구가 눈에 걸려 거래 전체를 불신하거나 상대방의 표정 하나를 보고 나쁜 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느낌이 불편하다면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문서와 행동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감각은 경고를 줄 수 있으나 최종 결론은 근거를 통해 내려야 합니다. 병신달의 지지 신금은 무토에게 식신이 됩니다. 식신은 내가 가진 경험과 기술을 밖으로 꺼내고 생활 속에서 실제 결과를 만들며 먹고 사는 일과 건강한 활동을 뜻합니다.
편인이 들어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게 하고 신금식신이 그것을 현실적인 결과로 만들어내는 흐름입니다. 머릿속에서만 고민하던 일을 서류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어떻게 팔지 조사만 했다면 중개업소를 새로 선정하고 매도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걱정만 했다면 병원 예약을 잡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신은 무토의 힘을 밖으로 내보내므로 쌓여있던 답답함을 풀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오랫동안 속으로만 생각하던 가족 문제를 차분한 대화로 풀 수 있습니다. 다만 식신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말과 활동이 많아지고 몸의 기운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오랫동안 쌓은 경험을 모두 설명해주고 싶겠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술생 선생님들은 자녀에게 조언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알려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 설명은 상대방에게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핵심만 말하고 나머지는 자녀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두십시오. 편인과 식신이 함께 만나면 편인도식의 가능성을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편인이 식신을 억누르면 생각이 행동을 막고 걱정이 많아져 먹고 자는 생활까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인도식을 무조건 나쁜 사건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식신이 건강하게 받쳐주고 현실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면 편인의 독특한 생각과 연구력이 새로운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지나친 걱정으로 식사를 거르거나 잠을 줄이지 마십시오. 생각이 복잡할수록 규칙적으로 먹고 가볍게 움직이며 하루에 처리할 일을 적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운성으로 보면 무토는 신금에서 병의 자리를 만납니다. 12운성의 병을 실제 질병과 똑같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한창 활동하던 기운이 피로를 느끼며 지금까지의 방식을 점검하고 회복할 시간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무술생 선생님들에게 병의 자리는 능력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모든 일을 혼자 떠맡고 쉬지 않고 움직이면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힘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 종일 일하고 다음날 바로 다시 움직였지만 지금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몸이 무거운데도 책임감으로 버티면 작은 피로가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12운성의 병은 오래된 일과 관계를 치료하고 손질하는 시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버리지는 않더라도 수익이 없는 이런 규모를 줄이고 마음을 소모시키는 관계에는 적당한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병신달의 신금과 무술연주의 술토는 가을의 금기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만듭니다. 신과 술만으로 완전한 신유술 방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운데 유금이 함께할 때 서쪽금의 흐름이 더욱 완성됩니다. 그러나 신금이 들어오면 술토가 품고 있던 재산과 경험을 밖으로 꺼내어 분류하고 현실적인 가치로 바꾸려는 움직임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관한 집과 땅, 장비와 물건, 선생님의 기술과 경험 가운데 앞으로 쓸 것과 처분할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창고와 서랍, 토지와 부동산을 정리하는 일이 이번 달의 흐름과 잘 맞습니다. 술토는 저장하려 하고 신금은 골라내려 하므로 마음속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 계속 가지고 싶지만 실제로는 관리비와 세금만 나가는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추억과 현실적인 필요를 나누어 생각하십시오.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버릴 필요는 없지만 유지하는 비용과 선생님의 체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운세를 살펴보면 8월은 오랫동안 쌓아온 책임과 재산을 현실적인 크기로 다시 정리하는 달입니다. 무술생 선생님들은 버리고 줄이는 것보다 지키고 견디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삶에서는 많이 보유하는 것보다 관리 가능한 만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과 땅이 많아도 세금과 관리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온전한 복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입추가 오기 전까지는 7월에 답답한 분위기가 남아 가족의 의견이 잘 모이지 않고 부동산 문의도 확답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결론을 재촉하기보다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정리하십시오. 입추가 지난 뒤 병신달의 흐름이 분명해지면 말만 앞세우는 사람과 실제로 준비된 사람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계약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자금과 잔금 날짜,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을 쉽게 의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친분보다 실제 행동과 책임을 보아야 합니다. 오래된 친구나 친척이라도 돈을 반복해서 미루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조건을 다시 정하십시오. 반대로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서류와 자금을 제대로 준비했다면 선입견 없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는 선생님의 책임감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와 형제가 부탁할 때마다 선생님이 해결해주면 모두 선생님에게 의존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줄 때는 상대방이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선생님의 돈과 이름만 필요로 한다면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물로는 큰 수익을 공격적으로 쫓기보다 가진 자산의 효율을 높이는 쪽에 중심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병화편인은 정보를 모으게 하고 신금식신은 그 정보를 현실적인 결과로 바꾸게 합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토지와 건물, 기계와 차량, 창고에 물건이 있다면 유지비와 예상 매도 가격을 비교해 보십시오. 계속 보유했을 때의 세금과 관리 부담이 매도했을 때의 이익보다 크다면 정리하는 편이 선생님의 노후를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생기면 먼저 생활비와 의료비, 비상금을 나누어 두십시오. 큰 돈이 한 계좌에 있으면 자녀와 주변 사람의 부탁을 받을 때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술생 선생님들은 본인의 생활에는 검소하지만 가족이 어렵다고 하면 목돈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돕기 전에 선생님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도해 목돈이 들어오더라도 바로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하지 마십시오. 세금과 대출, 이사 비용을 빼고 실제로 남는 돈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주식과 투자에서는 확실한 정보라는 말을 경계하십시오. 편인이 강해지는 때에는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먼저 안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원금이 보장된다거나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이 난다는 설명을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투자 구조와 돈의 사용처 중도에 빠져나올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손실을 본 투자에 돈을 더 넣어 본전을 찾으려는 선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의 생활 기반을 흔들면서까지 손실을 만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과 명예 대여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자녀나 가까운 사람이 사업상 필요하다고 해도 선생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책임도 함께 따라옵니다. 가까이 하면 도움이 되는 첫 번째 띠는 토끼띠입니다. 개띠와 토끼띠는 묘수랍의 관계를 이루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토끼띠의 부드러운 소통과 관계 조정 능력은 무술생 선생님들의 단단한 마음을 한결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좋은 토끼띠 귀인은 선생님에게 무조건 양보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의 감정과 선생님의 현실적인 형편을 함께 살피며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찾아주는 사람입니다. 부동산이나 가족 재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서로의 뜻을 부드럽게 전달해주는 토끼띠가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을 애매하게 하며 결정을 계속 미루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일수록 금액과 날짜, 역할을 분명하게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로 가까이 하면 좋은 띠는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띠와 개띠, 말띠는 함께 화해의 방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병원년에는 말의 기운이 이미 들어와 있으므로 호랑이띠의 추진력이 더해지면 오래 미뤄온 일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술생 선생님들이 신중하게 생각하느라 결정을 늦출 때 현실적인 용기를 주고 서류 준비와 행동을 시작하도록 돕는 호랑이띠가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사업과 투자만 부추기고 손실 계획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행동력을 주는 것과 무리한 모험을 권하는 것은 다릅니다. 세 번째로 가까이 하면 좋은 띠는 말띠입니다. 말띠는 개띠와 화의 흐름을 향해 뜻을 모을 수 있으며 선생님의 답답한 상황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병원 예약과 부동산 방문, 오래된 서류 정리처럼 선생님이 계속 미루던 일을 함께 처리해주는 말띠가 있다면 가까이 하십시오. 다만 상대방의 빠른 속도에 밀려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거나 돈을 움직이지 마십시오. 좋은 말띠 귀인은 선생님을 재촉하기보다 필요한 행동을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번 달에 신중하게 대하면 좋은 첫 번째 띠는 용띠입니다. 개띠와 용띠는 진술충의 관계를 가집니다.
충은 무조건 파괴와 이별을 의미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기준이 강하게 부딪혀 기존의 구조를 바꾸는 힘입니다. 용띠는 큰 방향과 확장을 중시할 수 있고 무술생 개띠는 이미 지켜온 재산과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가족 재산을 두고 의견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용띠와 중요한 문제를 의논할 때는 누가 옳은지를 따지기보다 실제 가격과 비용 각자의 책임을 자료로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로 조심하면 좋은 띠는 닭띠입니다. 닭띠와 개띠는 말과 태도에서 서운함이 생기기 쉬운 관계입니다. 닭띠는 세부적인 잘못을 바로 지적하려 하고 개띠는 본인의 책임과 진심을 인정받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노력했는데 상대방이 작은 실수만 지적하면 마음이 크게 상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 과거의 서운함까지 모두 꺼내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신중하게 대하면 좋은 띠는 소띠입니다. 개띠와 소띠는 축술형의 긴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은 무조건 사고나 불행이 아니라 서로의 원칙과 고집이 부딪히며 답답함이 생기는 관계입니다. 소띠와 개띠 모두 책임감과 끈기가 강하므로 한번 의견이 갈리면 쉽게 물러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과 계약 문제에서는 말로 계속 설득하기보다 제3자의 자료와 전문가의 설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이 하면 좋다고 말씀드린 띠가 모두 귀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하라는 띠라고 해서 모두 나쁜 인연도 아닙니다. 띠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행동입니다. 선생님의 형편을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좋은 인연이며 돈을 재촉하고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합이 좋더라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건강운은 병원연의 강한 화기운과 무술연주의 토기운, 병신달의 금기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불이토를 계속 생하면 몸의 열과 무거움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토와 술토는 위장과 소화기관, 복부와 관절, 근육의 뻣뻣함으로 연결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식사 뒤 소화가 오래 걸리고 몸이 쉽게 붓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맵고 짠 음식과 늦은 시간에 과식을 줄이십시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일정한 시간에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연의 화기운이 강하면 얼굴과 가슴에 열이 오르고 잠이 얕아질 수 있습니다. 가슴 두근거림과 어지럼, 혈압 변화가 반복된다면 참고 넘기지 마십시오. 병신달의 신금은 호흡기와 피부, 대장과 치아를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합니다. 한낮에는 덥지만 새벽 공기가 달라지면서 기침과 목에 건조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에어컨의 찬바람을 몸에 직접 오래 맞지 말고 물을 조금씩 나누어 드십시오. 다만 심장과 신장 질환으로 수분 제한을 받는 분은 의료진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편인이 강해지면 작은 증상도 크게 걱정하거나 반대로 좋다는 건강 정보만 믿고 병원 진료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지인의 말보다 실제 검사 결과를 우선하십시오. 12운성의 병은 몸이 보내는 피로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말라는 뜻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약속을 몰아잡지 말고 중간에 쉬는 시간을 두십시오. 무술생 선생님들은 몸이 힘들어도 가족에게 말하지 않고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아닙니다. 무릎과 허리, 발목도 조심해야 합니다. 창고와 집안의 물건을 정리할 때 무거운 짐을 혼자 들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운동은 강하게 하기보다 평탄한 길을 꾸준히 걷고 의자에 앉아 허리와 다리를 천천히 풀어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반복되는 통증이 있다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문서운과 집 또는 땅의 매도운은 7월보다 현실적인 평가와 움직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금식신은 무술생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품고 있던 재산을 밖으로 꺼내 실제 가치를 확인하게 합니다. 그동안 문의만 오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격과 설명 방식, 중개업소의 대응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땅과 집의 장점만 강조하지 말고 매수인이 궁금해하는 용도와 교통, 관리비와 수리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병화편의는 새로운 매도 방법과 전문가의 조언을 찾게 합니다. 한 곳의 중개업소만 고집하기보다 주변 거래를 잘 아는 곳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말을 모두 듣다 보면 오히려 가격 기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사례와 선생님의 매도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이번 달에 집이나 땅이 반드시 팔린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계약은 생활일시와 대운, 물건의 위치와 상태, 시장의 수요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다만 매도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면 좋은 문의가 들어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는 지목과 용도, 경계와 도로 진입 여부, 농지 관련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오래된 주택은 실제 건물 상태와 건축물 대장이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뭐가 증축이나 수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술생 선생님들은 오래 보유한 재산의 세월과 정을 많이 담아둘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가격을 낮춰 말하면 선생님의 노력까지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억의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인생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형편과 활용 가능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희망 가격과 실제로 양보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하십시오. 가격을 일부 조정하는 대신 잔금 날짜와 시설물 처리, 세금과 비용 부담을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계약자를 만나기 전에 모든 명의자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와 자녀가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매도 가격과 돈을 나누는 기준을 먼저 정하십시오. 누가 과거에 관리비와 세금을 더 냈는지도 영수증과 통장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만으로 이야기하면 감정 싸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도 대금의 사용 계획도 계약 전에 세우십시오. 대출과 세금, 중개 수수료와 이사 비용을 제외하고 선생님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나누어 줄 생각이 있더라도 선생님의 주거와 생활이 불안해지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십시오. 가진 것을 전부 나누고 다시 자녀에게 생활비를 부탁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날짜와 명도 시기, 시설물 처리와 계약 해제 조건을 정확하게 적으십시오. 친척이나 오랜 지인과 거래하더라도 문서를 생략하지 마십시오. 계약서를 쓰는 것은 상대방을 의심하는 행동이 아니라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업운은 선생님들이 평생 쌓은 경험을 실제 수익으로 연결하되 몸을 지나치게 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금식신은 생산과 기술, 말과 서비스, 꾸준한 결과를 뜻합니다. 농사와 음식, 건축과 수리, 판매와 자영업을 이어가는 분은 잘하는 일에 집중하면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품과 고객을 유지하려 하면 관리 부담이 커집니다. 실제로 이익이 남는 품목과 손만 많이 가는 일을 구분하십시오. 무술생 선생님들은 오래된 거래처와 단골의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사정이 어렵다고 외상을 계속 기다려주거나 가격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선생님의 사업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외상에는 금액과 날짜를 기록하고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는 거래처에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십시오. 병화편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게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방식에 큰 돈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판매나 새로운 홍보 방법을 시작하더라도 작은 규모로 반응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족과 사업을 함께 한다면 역할과 돈의 관리자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리고 나머지는 일만 하는 구조가 되면 가족의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모두 맡겨놓고 결과만 따져서도 안 됩니다. 큰 방향과 기준을 함께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은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이나 단체 활동을 이어가는 분은 책임감과 신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주변에 안정감을 줍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까지 모두 맡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해결해 줄수록 주변은 더 많은 일을 선생님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후배에게 경험을 전할 때는 선생님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라고 요구하기보다 중요한 원칙과 실패했던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시대가 달라졌으므로 구체적인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달의 행운의 숫자는 5, 8, 13, 21, 28, 36, 44입니다. 숫자는 운명을 결정하거나 당첨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번호와 날짜를 정할 때 가볍게 참고하는 정도로만 활용하십시오. 행운의 색깔은 황토색과 밝은 회색입니다.
황토색은 무술생 선생님들의 중심과 안정감을 살리고 밝은 회색은 병신달 신금의 정리와 현실적인 판단을 상징합니다. 색깔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갑이나 가방, 손수건과 같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의 작은 부분으로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행운의 방향은 서북쪽과 동쪽입니다. 서북쪽은 병신달의 신금이 가진 문서와 정리의 흐름을 살피는 방향이고, 동쪽은 굳어있던 생각을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안의 서북쪽에 오래된 서류와 고장난 금속 물건, 사용하지 않는 상자가 쌓여 있다면 치우십시오. 동쪽의 창문과 출입 공간도 깨끗하게 정리해 아침 공기가 들어오게 하면 좋습니다. 행운의 방향을 따라 억지로 이사하거나 멀리 여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생활하는 공간을 단정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번 달에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과 모든 것을 대신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무술생 선생님들은 한번 맡은 사람과 일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그 책임감 덕분에 가족과 재산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선생님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짐까지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해결해야 할 빚과 사업 문제, 형제가 책임져야 할 재산 문제는 각자에게 돌려주십시오. 선생님이 도울 수 있는 부분만 정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감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오래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보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과 땅, 물건과 관계도 지금 선생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관리비와 걱정만 늘리는 재산이라면 조건이 맞을 때 정리하는 것도 재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만날 때마다 선생님을 지치게 하는 관계라면 횟수와 거리를 줄여도 괜찮습니다. 이달의 첫 번째 개운법은 창고와 베란다, 현관 주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술토는 오래된 것을 저장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계속 쌓일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두 치우려 하지 말고 하루에 상자 하나씩 열어 필요한 것과 버릴 것을 나누십시오. 두 번째 개운법은 부동산과 재산 목록을 종이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집과 땅, 보험과 통장, 대출과 받을 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십시오. 세 번째 개운법은 자녀에게 선생님의 재산 원칙을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바로 약속하기보다 선생님의 생활비와 치료비를 먼저 지키겠다는 기준을 알려주십시오. 네 번째 개운법은 부탁을 받았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과 명의, 보증에 관한 부탁은 적어도 하루 이상 생각하고 전문가나 믿을 만한 가족에게 확인한 뒤 답하십시오. 다섯 번째 개운법은 아침에 창문을 열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굳어있는 허리와 무릎을 갑자기 사용하지 말고 손과 발, 어깨와 발목부터 부드럽게 풀어주십시오. 여섯 번째 개운법은 하루에 한 번 따뜻한 식사를 규칙적으로 챙기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다고 끼니를 거르거나 늦은 시간에 한꺼번에 먹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개운법은 오래된 빚과 미수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받을 돈이 있다면 금액과 날짜를 확인하고 돌려받기 어려운 돈은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기록해 두십시오. 1958년생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 2026년 8월 병신달은 평생 쌓아온 책임과 재산을 앞으로의 삶에 맞게 다시 배치하는 달입니다. 더 많이 품고 견디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선생님이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남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재물운은 새로운 큰돈을 쫓기보다 보유한 재산과 고정 지출을 정리할 때 안정됩니다. 주변 사람의 말만 믿고 투자하지 말고 실제 계약과 책임 주체를 확인하십시오. 문서운은 새로운 정보와 현실적인 행동이 함께할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집이나 땅을 팔 계획이라면 가격과 서류, 가족의 동의와 매도 뒤에 자금 계획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건강운은 책임감만 믿고 버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와 혈압, 호흡기와 관절, 수면에 평소와 다른 변화가 있다면 미루지 말고 확인하십시오. 12운성의 병은 선생님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며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앞으로 더 오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병화편인은 막혀있던 일에서 다른 방법을 발견하게 하고 신금식신은 그 방법을 실제 결과로 옮기게 합니다. 생각만 반복하지 말고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십시오.
무술생 선생님들은 평생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누군가 힘들 때 자리를 지켰고 재산과 집안을 보호하며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선생님 자신도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가족에게 일을 나누고 몸이 힘들 때는 쉬시며 선생님의 생활비와 노후 자금을 먼저 지키십시오. 말년복은 끝까지 모든 짐을 혼자 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보내며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부담 없이 지내는 것이 큰 복입니다. 2026년 8월에는 오래된 책임을 무조건 붙잡지 마십시오. 지킬 것은 단단하게 지키되 역할을 다한 재산과 관계는 현실에 맞게 정리하십시오. 우리 1958년생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의 힘들게 마련한 재산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오랫동안 기다린 집과 땅의 문서에 좋은 소식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족 사이의 돈과 책임 문제가 지혜롭게 풀리고 몸의 무거움과 마음속 걱정이 한결 가벼워지기를 정성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선생님께 작은 위로와 방향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을 이어주시고 지금 마음속에서 가장 간절한 소원을 댓글에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적기보다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를 정해 적어주시면 저도 그 뜻을 마음에 담아 기도 올리겠습니다. 2026년 8월 병신다리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에게 불필요한 책임은 가벼워지고 필요한 재물과 좋은 인연은 든든하게 나오며 건강하고 평온한 말년을 준비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